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남편은 37이 되었네요. 민족 대명절인 설날에 다들 웃고 즐기느라 바쁜 것만 같은데 저는 이렇게 모진 마음 먹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되네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1년 조금 넘었는데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시댁에서 결혼이 장난이냐는 소리 들었네요. 장난으로 결혼할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나 할까요? 좋아서 결혼했는데 정 안 맞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야지 별 수 있나요? 남편이랑은 뉴질랜드 어학연수에서 만났어요. 당시엔 같은 유학생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고 더 좋았던 것은 전공이 같았어요. 제가 공대를 졸업했고 석사과정도 나노 쪽 연구를 했고요. 남편 역시 서울에서 가장 알아주는 대학의 고분자 쪽 석사까지 수료했네요. 저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나름 손가락에 꼽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처진다는 소리 들어가며 반대 아닌 반대를 겪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참 오래전 일같이 아련합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고 우린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무시무시한 시누이가 4명이나 있었고 그렇게 5남매 중 막내이자 장남인 남편의 집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였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니 꼭 반드시 첫아이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 무조건 낳아야 한다. 저 소리는 아마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지금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 같네요. 지금 남편과 저는 회사는 다르지만 기업체의 연구직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연봉은 서로 비슷합니다. 결혼할 때 역시 집이나 혼수, 예식 비용은 각자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세세하게 적자면 너무 길어지니 요약하자면 우리끼리 간소하게 식치르고 돈을 아껴서 집에 투자하자고 상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의 끔찍한 예단 요구에 더 이상의 절충이 어려워 저는 열이 받았었고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만 끝내는 요구하는 대로 모든 걸 전부 갖춰서 해드렸고 대신에 저 역시 쓸데없이 모든 걸 갖춰서 요구했고 받아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뭔가 틀어진 것 같네요. 시댁에 들어간 예단들은 기본적으로 한다는 반상기 최고급 세트와 최고급 이불의 은수저 10세트, 시어머님 모피, 시아버님 명품 지갑 벨트 세트, 시누이들 중 출가하신 분은 명품 가방, 아직 미혼이신 분은 명품 지갑으로 보내드렸고 시부모님 한복과 양장해드렸고 현물에단 1,000만 원 드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지요. 남편과 저는 각각 모은 돈 1억 원씩 하여 도합 2억 원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1억 원까지 받아가며 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4천여만 원으로는 혼수와 결혼 준비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때 양가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저런 예단을 요구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과 결혼 준비하며 처음 다투게 되었었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 예단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 도합 3천가량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 없던 예물을 요구했고요. 1캐럿 다이아 반지와 진주 세트, 순금 세트, 18K 패션 세트 2종 추가하여 총 5종 세트 받았고 가방 그리고 저희 부모님 양장과 한복까지요. 양가 어르신들 한복 각각 150만 원대 해드리고 정작 주인공인 우리 부부는 40만 원짜리 한복 해입었네요. 한복 가게에서도 웃더라고요. 정작 신랑 신부는 제일 싸구려 라인 한복을 맞추니 이때까지만 해도 애써 불쾌함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왕 하는 결혼 어른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과하긴 하지만 제대로 치르는 거고 저 역시 신부로서 로망인 예물 5종 세트를 언제 또 받아보겠나 싶어서요. 저도 참 못된 게 3천씩이나 예단해드리고 정작 저는 됐어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둘째치고 일단은 남편과 제 사이는 너무 좋았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애틋했고 좋았어요. 서로 직종도 취미도 성격도 입맛도 전부 다 잘 맞다 보니 트러블 생길 일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연애하듯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행복하다고 자부했고요. 결혼 후 1년 3개월 동안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야 했고 시누이들의 잔소리를 듣는 건 정말 숨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시댁에 가지 않았던 어느 주말에는 시누이들 전화 때문에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냐며 괜찮냐는 안부조차 없이 그래도 몸 좀 추스리고 한번 들여다봐라. 엄마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라. 며느리라고는 옳게 하나뿐인데 벌써부터 부모님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본인들은 가족끼리 단란하게 외식하고 푹 쉬는 주말을 왜 나는 하나뿐인 아들내외라는 이유만으로 편히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시댁에 가서 시달려야 하는 건지. 저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에 들러서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왔고 식사를 안 하더라도 과일이라도 사서 얼굴 비추고 살았습니다. 지난 명절 때도 그 큰 살림에 며느리 덜렁 하나뿐이고 평생 살면서 공부만 했던 터라 살림 솜씨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일 잡다한 일 뭐든지 인상 한 번 안 쓰고 열심히 배우려 했고요. 1년에 5차례나 있는 제사 때에도 제대로 앉아서 밥도 먹지 못하면서도
그 많은 설거지며 손님 접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네요. 그럼에도 돌아오는 건 넌 여즉 그 모양이냐? 이래서 여자는 살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해야지 공부 따위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하시고 그렇다고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저 그런 학교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공부는 했냐면서 우리 아들 S대 나와서 더 좋은 며느리 얻을 수 있었는데 꽃게였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기름 냄새에 중독되어가며 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란 분이 옆에 앉아서 하염없이 저 레파토리를 읊고 계시네요. 참다 이번에는 저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님 덕에 신랑이 참 좋은 학교를 나왔지만 제가 나온 학교도 그리 나쁜 곳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했더니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구나. 네가 딴 데 가서는 네 학교 자랑질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집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되지도 않아. 이때 남편이 엄청 화를 내주며 중재에 나섰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수그러들었네요. 그리고 어제 일이 터졌네요. 명절 당일이었던 어제 점심상을 치우고 이제 친정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시어머니 모셔서는 시누이 들어오는데 보고 가야 한다고 못 가게 합니다. 작년 설날과 추석에는 결혼 후 첫설날이고 첫 추석이니 일찌감치 친정에 보내주었지만 이제부터는 시누이들이랑 온 가족들 다 모이는데 빠져서야 되겠냐고 자신의 아들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누나들이랑 매형들이랑 어울리겠냐고 하길래 너무 황당해서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더니 정 가려거든 너 혼자 가라고 현관 쪽으로 저를 툭툭 밀치는 신용을 하십니다. 이때 정말로 속된 말로 뚜껑 열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왜 이러시냐고 장인 장모님 기다리시는데 어서 가봐야 한다며 옷을 입고 추스리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느냐며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냐 셋이냐며 아들 하나 겨우겨우 늦둥이로 낳아 곱게 키워놨더니 본때도 없는 것이 들어와서는 우리 아들 버르장머리를 이렇게 버려놨다고 이래서 못 배운 것들은 안 된다며 주저앉아 우시길래 저 정말 참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런 모진 소리 듣고 화가 너무 났고 자존심도 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더 이상 간과한다는 것은 스스로는 물론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의 자존감까지 깎이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뜸 가려거든 너 혼자 네 집 가라 하시길래 아니 그거 말고 언제까지 그런 말씀 계속 하실 거냐고 그동안은 남편 없을 때 저에게만 그런 모진 소리 하시길래 기분이 나빠도 참았고 서러워도 참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있어도 서슴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어머님도 습관이 되신 것 같고 더 이상은 저도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뒷목을 잡으시며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냐고 남편에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만 좀 하라고 시어머님 눈치 보며 한마디씩 하실 뿐이고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고 저는 극도로 흥분해서 제대로 기억도 안 나네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그 아수라장 난리법석인 와중에 저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이성을 추스리고 어머님께 차라리 제가 이혼이라도 해드려야겠나요? 라고 당돌하게 내던진 한마디입니다. 어른들은 단순히 제가 내뱉은 이혼이라는 단어 하나에 괘씸하고 되바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리에서 저는 도대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서든 아니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불현듯 들었던 제 생각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건가? 시어머님은 결혼이 장난이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남편이 대충 상황을 수습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지만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겼고 남편도 그런 저에게 아무 말도 먼저 걸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는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제 눈치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는 대답도 안 괜찮다는 대답도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생각 좀 하고 싶다고 말했고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방에서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결혼이 장난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다만 결혼이 이런 거라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 저와는 무척이나 맞지 않는 제도임에는 확실합니다. 이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앞만 보며 공부했고 비록 S대학은 아니지만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만족스러운 학교학과를 선택했고 역시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잠 쪼개가며 연구실에서 시간 체크해가며 연구하고 논문 쓰고 한 달 20만 원 조금 넘는 월급 비스무리한 연구비를 받아가며 그렇게 졸업하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노력해왔는데 그 모든 걸 부정당하는 느낌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무엇보다도 잘 키워주신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무언가에 서투르고 잘못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고 혼내신다면 당연히 새겨들어 마땅하고 귀 기울였을 겁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일삼고 조금 싫은 내색이나 자리를 피하려고 요령을 쓰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4명이나 되는 시누이들도 버겁고 우리 부부 잘 살려고 한 결혼인데 이렇게 매일매일이 지옥처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진작에 알았다면 애초에 결혼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몰랐으니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이제라도 깨달았고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는 살아갈 용기가 없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벌어 혼자 사는 게 속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의외로 이혼하는 게 별로 두렵거나 걱정되지가 않네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결혼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남편은 사랑하지만 남편의 모든 걸 사랑하지는 않나 봅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오진 소리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앞으로도 계속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5남매의 늦둥이이자 막내이면서 장남인 남편과 계속 함께 산다면 죽어도 끊을 수 없는 시어머님과 시누이들과도 계속 함께 해야겠지요. 제가 1년 3개월 동안 참아온 것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였는데 참 희한하게도 앞으로도 참고 살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자존감 떨어지고 불쾌한 기분을 매번 마주하면서 살 자신은 없습니다. 더 심한 일, 더 힘든 일 겪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 역시도 모든 일들을 다 적지 않았을 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내려가 보니 마음이 후련해지네요. 이제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런 제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남아있네요.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겠노라 자신하며 결혼을 꿈꿔왔는데 이제는 그런 꿈을 꿀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막상 해보니까 웬만한 건 참아지기도 하고 견뎌지기도 하는데 나 같은 마음 좁은 사람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이렇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혼 역시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싶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